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모토 캠핑에 정석은 없지만 저는 이런 방식으로 혼자 만족스러운 모토 캠핑을 하기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모캠 장소와 코스 설정 방법 등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얘기해 볼게요. 이번 주말 모토 캠핑 가려고 지도를 보고 있어요. 강화도와 근처 교동도 그리고 성모도를 갈 건데 장소는 교동도의 캠핑장을 미리 예약했고 요 세 섬에 좋은 곳만 몇 곳 추려서 가려고 지도를 확대해 가며 상세히 보고 있어요. 이렇게 미리 지도로 포인트를 찍지 않고 가면 무작정 두서없이 달리기만 해서 좋은 것도 못 보고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되더라고요. 강화도는 해안선이 절벽인 곳이 많아서 경치가 좋고 면적이 작아서 저 같은 길치도 지형을 파악하기 쉽고 곳곳에 짧은 임도가 많아서 호기심을 자극해서 재미있는 곳이에요. 강화 나들길 코스와 둘레길 코스 근처 비단임도길과 노천온천, 경치 좋은 카페, 한옥미술관 등 몇 곳을 체크해 놨어요. 강화도와 교동도를 잇는 교동대교는 2014년, 강화도와 성모도를 잇는 성모대교는 2017년에 개통되어 저도 교동도와 성모도는 처음 가는 거예요. 제가 모토 캠핑을 하는 이유는 직업이 유튜버가 아니고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가는 여행이라 맑은 공기와 자연 속에서 쉬며 힐링하고 바이크 타고 근처 지형을 재미있게 탐색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찬 여행을 하며 일상의 피로를 풀고 재충전하고 싶어서예요. 이렇게 가고 싶은 곳을 체크한 지도 이미지를 핸드폰에 저장하고 날씨도 꼼꼼히 확인하고 밤엔 비 소식이 있으니 우비등 우중투어 준비를 해요. 겨울 동안 2달 넘게 세워져 있던 세로우의 타이어 공기압과 시동이 잘 걸리는지 출발 전날 확인합니다. 리어백도 떼어내서 이렇게 미리 짐에 같이 싸놔야 텐트 친 후 근처 탐험할 때 리어백에 물, 카메라, 타이어, 에어펌프 등을 넣을 수 있어요. 야외는 밤이 되면 기온이 아주 많이 떨어져서 춥기 때문에 한여름 빼곤 동계 침낭과 여분의 따뜻한 옷들을 가져가기에 부피가 커서 이렇게 몸무게로 눌러가며 짐을 싸요. 이번에 새로 산 부츠인데 고어텍스라서 비 와도 걱정 없어요. 슬립하면 가장 다치기 쉬운 곳이 발과 머리라서 보호 기능이 좋은 헬멧과 부츠를 꼭 착용하세요. 저도 사고로 다친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안전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2층으로 짐을 쌓아서 실는 거라 단단히 묶였는지 확인해요. 교동도 캠핑장으로 내비 설정하고 출발합니다. 짐이 무거워서 세로우 쇼버가 휘청휘청하네요. 지금 출발해서 달리다가 엔진에 빨간등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가질 못하고 있어요. 세로우를 병행 수입한 스쿠터 코업과 모터월드, 오아시스 게러지 등 정비를 잘 하시는 대표님들께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저 세로우는 두 번째 세로우예요. 2년 전 첫 번째 세로우는 중고를 샀는데 오프로드 연습 중 오일창 깨진 줄 모르고 타다가 엔진이 작살나서 그거 처리하느라 맘고생 돈고생 많이 했어요. 바이크 트러블은 목숨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고 라이딩 시 바이크의 상태가 내 몸처럼 섬세히 느껴지기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전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없는 경고등이 뜨면 운행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시동 걸리고 잘 달리면 캠핑 다녀와서 입고시키랍니다. 특별한 충격이나 문제가 없었는데 엔진 경고등이 뜰 경우는 전자 센서의 오류일 가능성이 많다고 하네요. 다행입니다. 준비하고 예약한 여행 못 갈까봐 걱정했는데.
햇빛 없는 무채색 하늘이 멋지고 시공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여유로운 라이딩이에요. 이 맛에 모토 캠핑하죠. 번거롭고 힘들었던 짐 싸기와 좀 전의 바이크 트러블은 싹 잊혀져요. 야외 생활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봄바람이란 말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한반도의 봄바람은 버라이어티하죠. 돌풍뿐만 아니라 비바람, 눈바람도 치죠. 몇 년 전엔 4월에 강원도에 갑작스런 폭설이 내려서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바이크 투어 가셨던 분들 엄청 고생하시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강원도는 산간지방이라 춥기도 하고 군데군데 그늘진 곳이 많아서 살 얼음이 얼어있고 겨울 동안 제설 작업으로 뿌려놨던 염화칼슘이 아스팔트에 녹아있으면 굉장히 미끄러운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 방심하면 사고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의외로 봄에 바이크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전 3, 4월에는 되도록이면 강원도로 투어를 안 가요. 강화도에서 교동대교 건너기 바로 전에 군인들에게 3번 안내받고 출입증을 받습니다. 출입증 있습니까? 없고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노란색과 칸 다 적어주십시오. 칸 좀 주세요. 저걸 칸 뭐 좀 주셔야죠. 감사합니다. 이 교동대교만 건너면 캠핑장이에요. 신났습니다. 근데 햇빛 없는 날씨라 달리니 체온이 떨어져 춥고 배도 고프고 캠장 도착하자마자 텐트 치는 노가다 해야 되는데 식사하고 가야겠어요. 따끈한 추어탕으로 몸을 녹입니다. 바람에 타프가 계속 쓰러지고 바이크도 밀어 옮기다가 제공해버렸네요. 기어가 중립인 줄 모르고 일으키다가 앞바퀴가 굴러서 실패했어요. 바이크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일단 기어 넣고 다시 세웁니다. 오징어 팩을 깜빡 잊고 안 챙겨와서 데크에 일반 팩을 박을 수 없어서 팩 대신 돌로 타프 세워요. 바람에 타프가 펄럭여서 집 짓는데 2시간 넘게 걸렸네요. 원래 집 짓고 교동도 한 바퀴 돌려고 했는데 그냥 불멍하고 쉬어야겠어요. 올해 첫 장작 타는 냄새 정말 좋아요. 이 캐러반 캠핑장의 사장님과 교동도 지역의 특색, 사람들 성향, 그리고 여행에 대해 대화를 나눴어요. 집사람하고 이제 해외여행을 자주 다녔거든요.
그래서 애들도 유학을 그래서 이제 보내게 된 거예요. 네, 이제 3번을 가셨는데 백두산을 3번 가신 거예요? 네. 그렇게 좋으셔? 3번 갈 정도로?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물 그 백두산 천지에 물 닿는 부분은 한여름인데도 네. 여기가 잘라지는 것 같아. 엄청 차갑구나. 한여름인데도. 그- 오, 그리고 이제 만년설이 있고 멋있겠다. 이 짝이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독일의 신 릴케는 고독한 사람을 내버려둬라. 그는 지금 신을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독이란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며 자신의 의미를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30대 때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일이 안 풀리고 인생의 길을 잃고 표류하는 느낌일 때 제 자신이 지혜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지혜란 뭘까? 다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지혜란 뭘까? 그때부터 지혜가 뭔지 알고 싶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최근 읽은 책인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라는 책 내용 중 깊이 공감되고 아주 쉽게 지혜를 잘 설명해 준 구절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읽어봅니다. 인생 별거 없다. 그냥 재미있게 살아라. 완벽주의자보다 경험주의자가 되라.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해온 공부는 생각하는 힘보다는 문제풀이 방법을, 지혜보다는 지식을 배우는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책상머리 공부만으로는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다. 업무에 시달리고 인간관계에 치이면서 사람이란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해답을 얻고 싶다면 책상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아야 한다. 공부란 꼭 펜을 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꽃과 풀에서도 지식을 얻고 청춘은 우정과 연애를 경험하며 깨달음을 얻는다. 좌절과 실패는 직접 겪어봐야만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공부이다. 살아있는 경험이 사상과 이론을 만나면 지혜가 깊어진다. 운전하는 법이 지식이라면 지혜는 자동차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이다. 지식만 있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진짜 공부란 지혜를 얻는 일이요. 내 삶의 뿌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타인의 행복, 일시적인 관심, 얻지 못한 욕망 등 부분에 일희일비하는 건 전체로서의 삶의 의미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비록 부분 때문에 흔들리더라도 전체로서의 나는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풍랑이 와도 배가 뒤집히지 않는 법이다. 모든 에너지를 소진할 만큼 애쓰고 있다면 그 이유를 찬찬히 들여다봐야 한다. 내면에서부터 설정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노력은 번아웃되지 않는다. 그러나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내달리는 노력의 결말은 번아웃과 좌절 그리고 불행뿐이다. 아침 일찍 성모도로 향합니다. 농사 지으려 땅을 갈아엎어 놓은 눈바퀴를 달리니 대지의 힘이 느껴지네요. 교동도에서 성모도로 가려면 섬과 섬을 이은 다리 2개를 건너야 해요. 바다 위에 놓인 다리 경치가 정말 멋지네요. 예쁜 비단 임도길도 타야 하고 온천도 가고 경치 좋은 카페도 가고 바다 보며 해안도로도 달려야 하고 오늘 일정이 많아요. 망월 돈대입니다. 돈대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군사시설로 적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 해안선을 감시하고 공격 기능도 있어서 조망권이 높은 곳에 만들어졌고 강화도에는 약 50여 개의 돈대가 있다고 해요.
돈대 옆 갯벌과 연결된 샛길이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혼자 어드벤처길 진입합니다. 길이 없으면 어떡하지? 약간 걱정하며 계속 달려요. 푹신하게 미끄러지는 모래길과 진흙길, 긴장하며 재밌게 잘 헤쳐나와서 아점 먹으러 갑니다. 벌써 오후 4시예요. 시골은 해가 빨리 지고 가로등이 없어 깜깜하니 6시 전에 숙소로 돌아가야겠어요. 멋진 해안도로를 달리며 민머루 해수욕장에 잠깐 들렸다가 성모대교가 멋지게 잘 보이는 뷰포인트에 들렸어요. 숙소가 있는 교동도에 도착해서 교동도 진입로에 위치한 대룡시장 구경해요. 대룡시장은 황해도 연백군에서 피난온 실향민들이 고향에 있는 시장인 연백장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골목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간판과 조형물들이 그대로 간직된 70년대 재래시장 느낌이에요. 시장 옆에 바이크 카페가 있는데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해가 지고 있어서 패스했어요. 초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빗소리 참 듣기 좋아요. 이렇게 적당히 내리다 말겠거니 했는데 세찬 비바람 소리에 새벽 4시에 깨서 계속 잠을 못 잤어요. 어제 새벽에 비바람이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 이거 타프 날아가면 어떡하지? 어제 바람이 불어서 이제 돌로 괴놨잖아요. 그래서 날아가진 않았는데 이쪽 봉이 쓰러지긴 쓰러졌구나. 비바람이 엄청 나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준수하죠. 태풍이 와서 제주도는 컨테이너가 날아갔다는데 뭐 지금 난장판이긴 한데 밤에 카메라랑 이런 것들 젖으면 안 되는 것들 다 텐트 안에 넣어놨거든요.
비가 오후 늦게 그칠 것 같아서 어차피 텐트 안에서 꽤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핫팩 붙이고 따뜻하게 찜질하는 기분으로 침낭 속을 엄청 따뜻하게 데핀 다음에 잠을 좀 더 자야겠어요. 비는 어느 정도 이제 그쳤는데 되게 애교 있게 무너졌죠. 저 뒤에 있는 건 이제 캐러반이에요. 어제 캠핑장 주인께서 돈 안 받을 테니 혹시 비 많이 오면 캐러반 들어가서 자라고 배려해 주셨어요. 타프랑 텐트 말리는 동안 5분 거리에 있는 대룡시장 가서 청국장으로 아점 먹어요. 이 집 청국장 정말 맛있네요. 여기 교동 캐러반 잠깐 소개 좀 할게요. 주방이 있어서 식사도 다 해먹을 수 있고 따뜻한 전기장판도 되고 TV 에어컨 다 되고 안쪽 짧은 복도 지나서는 침실이고 복도 왼쪽은 욕실이에요. 짐 잘 챙겨서 집으로 출발해요. 여행 끝나가니 해가 뜨네요. 무한 긍정만이 살 길입니다. 파란 하늘이 참 예뻐요. 봄바람과 햇살 속을 달리니 오감이 열리네요. 어젯밤 비바람에 고생한 거 싹 다 잊고 기분 너무너무 좋아요. 이 맛에 바이크 타고 여행하죠. 모캠 다녀오면 문제 있는 부분을 바로바로 메모해 놨다가 해결해야 해요. 안 그러면 일상으로 돌아가서 바쁘게 일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잊어버려서 다음 모캠 갈 때 엄청나게 불편함을 겪게 되거든요. 세로 엔진 경고등 점검 관련 정비 예약하고 끊어질 것 같은 타프끈을 새로 주문했어요. 아마 넘어지거나 이러면서 얘는 생겼을 거고 얘는 이제 간혹 오류로 떠요. 근데 요건 지우고선 또 안 생기면은 이제 그냥 타셔도 되는 거고. 세로 엔진 경고등은 일시적인 전자 센서 오류로 리셋해서 없어졌어요. 끊어질 것 같은 타프줄을 새로 주문해서 교체했어요. 끈만 제대된 걸 팔아서 이건 이제 원래 샀던 곳에서 타프줄만 샀거든요. 지금 이 묶여 있는 거를 사진을 그대로 찍어서 다시 이걸 교체해야 되거든요. 빠르게 댕강댕강 잘라 주겠어요. 어차피 버릴 거니까. 어떻게 한 거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묶어주고 짠! 제가 이렇게 타프끈을 아주 수월하게 연결을 잘했어요. 아주 기분이 좋아요. 다음 캠핑 때는 걱정 없이 타프를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